챕터 1 소금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와 진실. 소금은 우리 몸의 생명수다. 우리는 흔히 소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건강을 해치는 하얀 독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를 넘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로 신경신호 전달에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심지어 생각하는 모든 과정은 뇌의 전기 신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상호작용이죠. 소금이 부족하면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근육 경련, 마비, 심지어는 혼수 상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분이 세포 안과 밖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나트륨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무리한 운동 후 소금물을 마시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금 부족으로 인한 탈수는 혈액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며 심할 경우 저혈압성 쇼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화와 영양소 흡수에 필수적입니다. 소금은 위산의 주성분인 염산의 재료가 됩니다. 위산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유해균을 살균하는 역할을 하죠. 소금이 부족하면 위산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소화불량이나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장에서 흡수될 때 운반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금이 없으면 그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는 오해, 그 진실은 수십 년간 소금은 고혈압의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1980년대에 발표된 몇몇 연구들이 소금 섭취량과 혈압 상승의 관계를 주장하며 전 세계에 저염식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이 연구들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금 민감성이라는 개념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소금 민감성이란 소금 섭취량에 따라 혈압이 민감하게 변하는 체질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소금 민감성 체질이 많지만 전체 인구의 70%는 소금 섭취량에 따른 혈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즉, 소금은 모든 사람에게 독이 아니며 오히려 극단적인 소금 부족은 우리 몸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소금의 진정한 역할과 가치를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소금은 적절한 양을 섭취할 때 비로소 우리 몸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2 좋은 소금 vs 나쁜 소금, 그리고 숨겨진 위험. 우리가 먹는 소금은 무엇인가? 소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모든 소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은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그 영양학적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접하는 하얗고 깨끗한 소금은 대부분 정제염입니다. 이 소금은 바닷물에서 염화나트륨 NaCl만 화학적으로 추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우리 몸에 이로운 미량 미네랄은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정제염은 순수한 짠맛 외에 다른 맛이나 향이 없어 요리에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필수 미네랄이 결핍된 나트륨만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어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을 깨뜨리고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이는 비타민이 모두 제거된 설탕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반면 천연소금은 그 자체로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증발시켜 만듭니다. 이 덕분에 바닷물 속의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약 80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그대로 보존되죠. 이 미네랄들은 나트륨의 흡수를 돕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암염은 수억 년 전 바다가 증발하며 만들어진 소금으로 철분이 풍부하여 핑크색을 띠고 있으며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죽염은 대나무통에 소금을 넣고 구워 만드는 전통 소금으로 유해 성분을 제거하고 미네랄을 농축한 뛰어난 소금입니다. 소금에 대한 진짜 위험 숨겨진 나트륨.
우리가 흔히 소금 섭취를 걱정할 때 떠올리는 것은 찌개나 국의 짠맛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숨겨진 나트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 중 절반 이상은 김치, 찌개, 국 등에서 나오지만 그 뒤를 잇는 것은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같은 육가공품은 물론이고 빵, 시리얼, 과자, 심지어 캐러멜과 같은 달콤한 식품에도 놀랄 만큼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자주 섭취할수록 나트륨 과다 섭취의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외식 음식은 맛을 위해 많은 양의 소금과 감미료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짠맛을 느끼지 못해도 나트륨은 우리 몸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금 자체를 피하는 것보다 미네랄이 부족한 정제염과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숨겨진 나트륨을 경계하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챕터 3 소금을 적으로 삼지 않는 현명한 건강 습관.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 짠맛에 길들여진 혀를 리셋하라. 우리의 혀는 반복적인 짠맛에 길들여져 싱거운 음식을 맛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혀의 미각세포는 23주만 노력하면 충분히 재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3단계 계획을 따라해 보세요. 1단계 가공식품과 배달음식 줄이기 1주차. 이 기간 동안은 가공식품, 즉석식품, 배달음식 섭취를 최대한 자제하세요. 혀가 강한 짠맛의 자극에서 벗어나면서 미각의 역치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겨진 나트륨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2단계 요리할 때 소금 사용량 절반으로 줄이기 2주차. 모든 요리에 사용하는 소금의 양을 평소보다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싱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소금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3단계 미각 리셋 완료 3주차. 3주차가 되면 혀가 완전히 리셋되어 이전에는 싱겁다고 느꼈던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짠맛이 덜한 음식도 온전히 즐길 수 있으며 불필요한 나트륨 섭취를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소금 없이도 맛있는 요리법 앤드 소금 배출을 돕는 음식. 소금을 무조건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소금의 양을 줄이되 맛을 포기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1.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라. 소금 대신 마늘, 양파, 후추, 허브 바질, 오레가노, 레몬즙 등을 활용해 요리의 풍미를 살려보세요. 짠맛이 아닌 다른 맛으로 음식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2. 칼륨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라. 칼륨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바나나, 고구마, 아보카도, 토마토 등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소금기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 섭취의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3. 식초와 산미를 활용하라. 신맛은 짠맛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 소금의 양을 줄여도 음식의 맛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요리할 때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추가해 보세요. 마무리 소금, 적으로 삼지 말고 친구로 삼아라.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소금을 무조건 피하기보다 제대로 된 소금을 적당히 먹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몸의 소금은 우리 삶의 균형과도 같습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소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즐기며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